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주체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 기자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터진 지역주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백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 전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그 전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 먼저 그러면 그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시고 하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7월 22일 날 지난주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이 중앙일보 이제 신문 기자들이니까 노트북으로 받아 적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들리죠. 네네. 그걸 이제 녹음한 거를 이제 전문이 청취자분께서 들으신 거예요. 정상 기자가 좀 정리를 일단 해보고요. 네, 한마디로 그 이재명 지사의 말은 이 과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나가서 이긴다면 뭐 이제 역사가 될 것이다. 뭐 백제 중심으로 이 통합을 이뤄낸 적이 없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백제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낙연 대표한테 그런 덕담을 건넸다는 얘기죠. 네, 덕담을 건넸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본인의 지지율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역주의자라고 이제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이제 백제를 이야기했고 백제는 통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백제라는 국가명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1,500년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지고 이재명, 이낙연 또 갑론을박이 빚어졌는데 이제는 백제 얘기까지 백제가 또 1,500년 전 얘기가 되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발끈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 의원들은 무슨 지역주의 조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꼭 호남이 아니더라도 호남에 가까운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도 논산, 계룡, 금산이거든요. 호남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정진석 의원이 공주 부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백제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왜 백제를 폄하하느냐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제 왜곡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 발언 어디에도 호남 후보에라는 그 약점이 많은 이낙연 후보 뭐 이런 말이 전혀 없는데 이낙연 캠프가 지역주의 프레임이란 한국 정치의 괴물을 불러내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이게 덕담을 한 거였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호남 차별로 보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청취자께서 네거티브 말고 정책으로 좀 승부하세요. 원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 문자 소개해드렸고 배 수장님 이전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두고 출근들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얘기 잠깐 했지만 불과 얼마 전이고 아직까지도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논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은 친문 지지층 이전에 친노 지지층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찬성했던 거 아니냐. 그때 민주당 의원이었고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반대다. 그 당시에 무기명으로 했는데 누가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당시에 언론을 보더라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민주당의 이낙연 또 한 사람은 자민련의 김종호였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또 김남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 측은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한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했던 이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열린민주당을 박차고 나가서 대선에 나갔을 때 이 정동영 전 대선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이 이재명 아니냐 이러면서 또 공격하는 서로 간에 아주 날카로운 네거티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열린 민주당이 아니고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이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진영에서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자제 촉구하고 있어요. 네, 당 지도부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 송영길 대표도 오늘 다시 지역주의의 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 각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들을 소집을 했는데 이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선관위로서 엄중히 나서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 선을 넘는 볼썽사나운 상호 공방을 멈춰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허리케인 쇼미더뉴스는 원팀으로 계속 하자고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뭐 날도 덥고 초콜릿 하나씩. 네. 아 고맙습니다. 날 더운데 좀 두 분은 뭐 싸우는 거 없죠? 아 그럼요. 누가 더 무겁냐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안 해요? 너무 호흡이 잘 맞죠. 네. 호흡이 잘 맞습니까? 네. 근데 뭐요? 피자 사달라고요? 빙수를 좀 주시는데. 빙수요? 네. 이거 끝나고 내려가면 얼마든지 사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입당이냐 밀당이냐. 어제 오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광진군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모든 만찬. 뉴스에 다 나왔는데. 네. 네. 지난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계속 압박해왔었는데 어제 1시간 반 동안 이른바 이제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어디 뭐 맥주집 그 유리창문 다 보이는데 거기서 먹었더라고요. 네, 뭐 기자들이 그 가게 안팎에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맥주를 엄청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4,500cc가 순삭 순간 삭제될 정도였어요. 화면에서는 1000cc짜리 2컵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먹었나 보죠. 500cc 한 잔 더 먹었겠죠. 네, 뭐 1시간 반을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이 가장 뭐 관심사는 역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는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불확실성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제거했다라면서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입당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이 시기는 더 논의를 이어가자라는 좀 그런 분위기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동소이 크게는 같고 약간 좀 다르다. 네네. 이런 저 사자성어도 좀 인용을 했던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8월 10일쯤 윤석열 네. 전 총장이 입당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또 아니다 이런 또 반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했듯이 크게는 비슷하고 작게 조금 다를 수 있는 대동소이일 수 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상이몽 아닌가. 왜냐하면 입당에 대해서 8월 10일이 거론됐었는데 그러면 불과 한 2주 정도 있으면 입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입당 시점을 확정한 바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8월 10일이 아닌 이야기인 것이고 그럼 8월 10일이 아니면 언제인가? 이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입당 시점은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이다. 네. 8월 말까지는 하여튼 뭐 이른바 경선버스 출발 8월 말 9월 초 한다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탑승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네. 두 분은 어떻게 봐요? 8월 말까지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8월 중에는 입당하지 않을까라는 정상 생각을 하고 기자는 있습니다. 입당할 네. 것 같다. 배 소장님은 오리무중이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입당 시점에 대해서 또
상당히 극적 효과를 좀 누려보겠다. 그게 8월 15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광복절 네. 기점으로 해서 네. 한 줌 뺍니다 뒤로 한 거. 8월 15일로 보고 있어요. 정정할 거예요? 아까 오리무중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오리무중인데 네. 그래도 뭐 또 해야죠. 8월 15일. 네. 알겠어요. 자,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입당을 재촉을 하는데 이 돈도 한 원인이 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이 대선에서 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8월에 입당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완주를 하기에는 좀 돈 문제가 좀 걸리지 않냐. 개인 분석도. 후원금을 25억밖에 못 걷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1인당 정당이 선거비용 아니고 제한- 무소속으로 있으면. 네네.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한 513억 원인데 이 중에 후원금으로는 10%만 할 수 있고 그나마 그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 중에 또 절반만 후원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이제 정치자금 펀드라든가 뭐 방법이 없진 않지만 이 과정에서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해야 되는 게 후보로 등록하기 후보로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대선 때 후보를 내야 그래야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한 140억 정도의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국회의원 숫자가 이제 그 정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 논의가 길어지면 선거 비용대로 나가고 또 이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비용을 또 보전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보전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합당 단일화를 했을 때 네. 무소속 후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무소속으로 이제 단일화가 됐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니까 후보를 못 낼 거 아니에요? 후보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보조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네.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 참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그 돈 얘기 나온 김에 어제 그 치매 값은 누가 냈을까요? 글쎄요. 뭐 각자 내지 않았을까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냈겠죠. 왜요? 아니 뭐 형 동생 따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캠프 구성을 발표했어요. 네. 그 소위 김종인계 인사들이 상당수 합류했다고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9명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를 한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김병민, 윤희석, 호칭은 생략합니다. 함경우, 장해찬, 이두화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겠지 생각하는 분인데 평론가도 있고 또 국민의힘 소속인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 그리고 친박계 인사들 9명이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여전히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다 그러니까요. 4명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당회 인사들 지원하러 왜 현직 당협위원장이 거기 가서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당협위원장들에게 당 소속 대선 주자 캠프 활동만 허용을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그 사무총장은 그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로 간 분들 중에서 이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참여한 인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방송 출연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전날인가 그 당일날까지도 논평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방송 출연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은 윤석열 안 하겠죠. 지금 알 이제 수가 캠프에 없죠. 들어갔으면. 네네.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가 캠프 참여 인사가 나와서 방송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쪽의 입장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몰라도 정치 네. 논평을 하면 안 되겠죠. 중립적인 입장을 거쳐야 되는데. 자, 어제 술값 계산 누가 했을까 그랬더니 두 청취자께서 아마 외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요. 네, 발끈합니다.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제 그 이름 명칭을 국민 캠프라고 붙였거든요. 그런 인선을 두고서 이건 해당 행위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으로 지금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인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캠프로 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명칭을 마치
국민의힘 소속의 대선 후보인 것처럼 국민 캠프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해당 행위라고 아주 발끈하면서 격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또 이렇게 되면 판 자체가 불리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옮겨간 그 참여 인사들을 보더라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윤석열 후보 쪽 이미 이제 이항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속초 지역구인데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아직까지 입당도 하지 않은 네.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 인사들이 참여하거나 지지 선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제 입당을 마쳤잖아요, 그죠? 네네. 국민의힘 당원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간에 서로 그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그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간 분들 중에서 이제 방송 출연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SNS에 마침 이제 두 평론가가 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 두 사람 다 이제 현재 이 윤석열 전 캠프 총장 캠프로 간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뭐 특정 캠프의 소속된 인사들이 이 중립적인 양 방송을 했던 것이라면 상도덕이 따르긴 떨어졌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를 두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상도덕을 어긴 쪽은 윤석열 전 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당원들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상도덕을 어겼다. 왜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측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류삼지 청취자가 배 소장님 정 기자가 말도 없이 경제발전소로 옮긴 격이다. 배 소장과 정 기자가 말도 안 하고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네. 그런 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 뭐 허리케인 붙박이니까요.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네, 대한민국 양궁 9연패입니다. 예, 양궁에서 하여튼 뭐 금메달 2개 수확을 했어요. 네, 양궁에서 우리 선수들이 벌써 금메달 2개를 땄는데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양궁. 양궁. 네, 양궁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39개. 왜요? 1972년 올림픽 이후 그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딴 메달이 39개. 그래요? 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이번 올림픽부터 특히 이제 새로 생긴 그 남녀 혼성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팀 막내 17살 김재덕 선수 그리고 20살의 안산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자 단체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이 강채영 선수와 장민희 선수 그리고 안산 선수 이관왕에 올랐죠. 네.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 방송 직전까지 인도하고 남자 단체전 8강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올라갔습니다. 네. 4강 준결승 준결승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오늘 네. 김재덕 선수가 만약에 이따 오후 5시쯤에 항상 금메달 결정이 나던데 네. 결승 가서 금메달 따면 김재덕 선수도 이제 이관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김재덕 선수가 그 기합 소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코리아 파이팅. 텔레비전 안 보시는구나. 아니 소리 집에 지르는 거 텔레비전이 봤는데. 없어요? 텔레비전은 아니 저는 없습니다만. 그건 줄 알았죠. 허리케인 청취하자. 여보세요. 네. 네, 보시고 좀. 예. 동메달 소식도 이어졌고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 유도의 강유정 선수가 주목을 받습니다. 이제 48kg급 여자 유도 이제 출전을 했는데 체중 감량 중에 이제 탈수 증세로 쓰러져 가지고 체중 이 개체량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개체 통과를 위해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투혼을 발휘하기 위해서 삭발을 한다 그러는데 개체 몸무게 통과를 위해서 삭발을 한 경우인데 안타깝게 예선 탈락을 하긴 했지만 강유정 선수의 투혼은 빛났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 전날까지도 열심히 운동하고 네. 사우나 들어왔는데 그러다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도 개체량 통과가 안 되니까 250g인가 300g을 남기려고 네. 삭발을 했다라는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깝게 됐는데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남자 축구 루마니아하고 해서 4대0의 아주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네, 첫 경기에서 뉴질랜드에 일격을 당했는데 어제 우리 축구 대표팀이 2차전인 루마니아전에서 4대0 대승을 얻었습니다. 상대 자책골로 선취점을 얻어냈고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교체 출전했는데도 2골을 넣었습니다. 페널티킥하고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수영 박태환 선수를 넘은 네. 이 황선우 선수
네. 200m 이제 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내일 이제 결승이 펼쳐지는데 수영 자유형 결승에 올라간 선수가 뭐 박태환 선수 이전에는 남유선 선수가 있었고 거의 없습니다. 우리 수영 스포츠사에. 그런데 네. 이제 황선우 선수 기대 중입니다. 키도 상당히 크고 예선은 1위로 통과를 했는데 내일 오전에 10시 한 53분. 네. 내일 오전 11시면 이제 금메달 획득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결승에 꼭 금메달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